네, 질의응답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아엄마님, 독서 습관을 들일 때 혼자 읽는 것보다 독서 동아리라든지 독서 모임을 통해서 습관을 들이는 것도 괜찮을까요?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혼자 읽는 것이 좀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일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강제성이 있고, 그렇다고 막 독서 동아리나 독서 모임이 대단한 강제성이 있진 않잖아요. 그래도 약간 이제 내가 읽어가야 되는 마감이 있고 읽어가야 되는 책이 있고 좀 좋은 책을 선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고 아,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교환하는 거는 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습관 들일 때 같이 읽어보고 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내가 반드시 이 책에서 교훈을 얻어서 참 잘했어요를 받아야지로 가면은 저는 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고, 조금 더 열린 분위기에서 책을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면 독서 습관을 기르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치키치님, 책을 읽을 때 정독을 하다가도 중간 지점에 가다 보면 속독하게 되는 건 재미를 못 느껴서일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읽은 책의 권수를 늘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중간쯤 되면 이제 끝까지 읽는 건 그다지 힘들지 않거든요. 내가 중간까지 읽었다는 거는, 포기 안 하고 읽었다는 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빨리 끝까지 읽고 싶은 거야. 그게 결말을 알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요. 책을 읽은 권수, 완독 권수를 하나 추가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흥미를 잃어서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모든 책을 만약에 이렇게 읽으신다면, 그게 뭐 소설이 됐든 뭐 교양서가 됐든 뭐 모든 책을 중반 이후부터 다 속독을 하시는 거라면 제 짐작에는 약간 책의 권수에 약간의 어떤 그 욕심이 있으신 분이실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책을 읽는 과정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내가 막 빨리 읽어서 많이 읽는 것보다 이 책이랑 충분히 내가 소통을 했느냐, 내가 이 책에게 충분히 경청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 책을 그래서 다 읽었어 라고 말하는 건 사실 그래서 뭘 얻었죠?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책을 완독했다라는 그냥 그 사실밖에 안 남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책하고 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나눴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고, 한 권을 읽어도 그렇게 읽는 것이 되게 더 오래 남고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이제 과정을 즐겨보시면 좋겠다. 모든 책을 만약에 이렇게 읽으신다면. 네. 민서님, 혹시 사춘기 때 인상 깊게 읽었거나 중고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을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 주신 분이 본인이 읽으려고 질문 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분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 분인지, 뭐 소설을 좋아하시는지, 교양서를 좋아하시는지, 책을 지금까지 얼마나 읽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사춘기, 중고생에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들이 청소년 뭐 추천 도서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고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른들이 읽는 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이것이 되게 이런 식의 추천은 사실 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생에게 읽으면 좋은 책 추천해 주세요. 고등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추천해 주세요. 이런 식의 질문 사실 저는 굉장히 답변이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추천을 드린다면 중고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책을 즐겨 읽으시는 분이라면
저는 소피의 세계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두꺼운 책은 중고생 때가 아니면 뭐랄까요? 되게 만용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되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읽는 게 두꺼운 책은 사실 좋아서 네, 그 책 그리고 별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되게 그걸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책이거든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유경님 책을 읽다가 끝까지 다 읽질 못하는데 참고 다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할까요?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책만 읽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모든 책을 끝까지 못 읽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약간 참고 읽는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책은 내가 끝까지 읽을 수 있고 어떤 책은 내가 이따가 좀 힘이 떨어져서 완독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멈추셔도 돼요. 완독에 대한 부담감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모든 책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좀 참고 읽으시는 습관 같은 게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진 에센스님, 부모님이 책을 좋아하시는데 논픽션 위주의 독서만 하셔서 문학의 즐거움을 알게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책이 좋을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논픽션을 읽으실까? 그것도 참 그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좀 굉장히 딥한 SF 소설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책을 좀 흥미롭게 읽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테드 창이라는 그 작가의 SF 소설집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조금 스타일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항상 비견되는 작가가 켄 리우라는 작가인데요. 그 작가의 책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어딘가 상상도 못할 곳에 수많은 술록대가라는 제목으로 나온 단편집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모님이 읽으시는 논픽션들이 만약에 약간 인문학 책이라면 그런 철학이나 어떤 인문교양 이쪽이라면 켄 리우의 어딘가 그 책을 정말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권유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 책이 되게 지적인 유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읽으시는 논픽션이 예를 들어서 뭐 경제경영 쪽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추천이고요. 만약에 좋아하시는 게 인문 쪽이다라고 하면 조금 지적인 유희를 할 수 있는 SF 소설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독서의 재미와 기쁨을 꼭 한번 삶에서 한 번쯤은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겨울이었습니다.